자, 그럼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보험 계리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성적, 성실성,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수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한양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동국대 통계학과 학생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계리사를 꿈꾸는 고1 학생입니다. 네, 보험 계리사를 꿈꾸는 고1 학생이 연락 주셨는데요. 이제 고2가 될 텐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적 안 좋은데 그거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려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김용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예, 그 김영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학생 이제 2018학년도 이제 네. 그 입시를 준비하는 네. 그런 학생인데요. 네. 우리 학생의 좀 간단한 좀 포인트, 입시에 대한 포인트 네. 좀 짚어주시죠. 학생은 우선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생이고요. 네, 나머지 성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그 여러 분야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수시 그리고 정시 어떤 쪽에 경쟁력이 더 있는지 좀 크게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자, 현재까지 준비 상황으로 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80대 20입니다. 예, 우리 학생의 경쟁력을 지금 수시에서는 80, 정시는 20을 주셨는데요. 수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네. 주셨어요. 네, 네. 이 평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이거는 뭐랄까요, 수시가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시가 조금 수시보다는 정시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예. 물론 1학년이니까 수시의 경쟁력도 이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현재 1학년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성적 기준으로는 희망대학에 지원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향후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학력평가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도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네. 이제 현재로서는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비교과 성적이 학력고사 성적보다 좋다. 그래서 이제 80대 20으로 한번 점수를 줘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이 지금 어떨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57.35, 백분위 57.35의 5등급, 수학은 90.29의 2등급, 영어는 71.19의 4등급이고요. 한국사는 6등급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55.40의 5등급, 화학은 61.18의 4등급으로서 국수영 과학, 백분위는 총합이 277.12고요. 한국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평균은 69.28입니다. 그다음에 9월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9월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그대로 그냥 머무르고 있고요. 5등급에.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한국사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화학은 4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앞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약하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연세대학교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거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그렇죠. 있어서 예. 정말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 게 상당히 필수적인 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웠으면 네네.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희망대학을 기준으로 정시 가능성을 진단해 보면은 모두 상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다소 가능성이 있다는 동국대 통계학과의 경우에도 합격 가능 100분위와 그 학생의 100분위는 평균 한 70여 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 참고하라고 이거는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국 연합 학력 평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이제 자극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수학과고요. 통계학과라면은 뭐 부산에 있으니까 이건 좀 그런데 부경대 같은 경우가 되겠고 예. 나군이면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학과가 되고요. 다군이라면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수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보면은 수학에 비해서 영어하고 국어의 학력 평가 성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생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내신은 1.5등급입니다.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학력 평가 성적은 4등급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학교는 교내 그 학생부를 보면은 교내에서 수학하고 영어만 실력 고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영어가 실력고사에서는 우수상을 수차례 수상을 해서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2018학년부터는 수능이 영어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네.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많아지겠으나 예. 지금 4등급이라고 한다면 1등급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되지는 못하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1등급에 머무를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최저를 못 맞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도 했었는데 영어 학습법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인데 독해는 단기간에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네. 꾸준히 지문을 풀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계속 이제 익히고 암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능력을 뭐 고2가 되겠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죠.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인강 같은 거를 들으면서 영어 장문 수업을 좀 들으면서 문단의 특성을 익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에 문법이 약하다면 지금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법 간략한 그 간단한 문법책을 좀 한 권 통달해서 익히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독해를 잘하기 위한 문법 정리죠. 그리고 일정량의 어휘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에 어떤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학습법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딱 직시한 네. 다음에 발전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럼 학생부 성적은 또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학생은 수학을 잘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군요. 네. 네. 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내신 성적인데요. 수학은 1등급, 영어는 1.5등급, 과학은 2.6등급, 국어는 3등급, 그래서 평균 2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2등급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네.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그 내신 성적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해준다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전공하고 관계가 있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과학 성적 같은 경우에 2.6등급인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가거나 교과로 가거나 간에 1등급 중반까지는 좀 상승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 그 교과 성적은 지금 1.5등급 정도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네. 뭐 더 올리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좋겠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노력을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이와 이제 같게 좀 향상시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내신은 잘하셨어요. 네, 상승시켰습니다. 그럼 비교과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김용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비교과의 내용이 좀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과 맑음이 아주 극단적으로 네. 존재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김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네. 우선 수상 경력부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수상 경력은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이 학생이 이제
영어나 수학 실력고사에서도 어쨌든 우수한 성적을 우수상을 받았고요. 백일장이라든지 자소서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그러니까 수학과를 가는 학생 치고는 문과 과목에서도 성적을 상을 수상했어요. 모범상도 수상했고 또 진로 탐색 대회도 수상했고 수학 영어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학생이 질문에서도 했듯이 장려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나 장려상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학교 활동의 진정성을 가지고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서가 15권을 읽었는데 수학 관련 도서를 한 5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동아리에서 그 5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수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수학 2라는 그 과목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영역에서도 수학을 3권 읽어서 5권이긴 한데, 그 외에 이 학생이 이제 동아리가 제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아리 자체가 수학, 과학, 도서 읽기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 6권을 읽어서 이제 총량은 15권이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라 그럴까 좀 일반적인 활동하고 연결해서 독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단지 기록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상하고 독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내렸고요. 그 외에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이제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제가 보통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은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의 깊이나 역할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계속 보완을 하면 돼요. 근데 1학년 때는 좀 그랬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홍보대사로 중학교에 갔었다. 홍보대사라기보다는 자기 출신 중학교에 홍보하러 갔었다라는 거 외에는 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더 써주시겠으나 전체적으로 학교 행사 외에 자신이 참가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보완해 좀 주시면 좋겠고,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제 수학 멘토로 스스로 참가한 건 있는데 학생부에는 아직 기재가 안 돼 있고 자소서에 학생이 써 있길래 제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이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46시간 중에서 개인 활동은 22시간인데 본인이 또 그것도 질문했지만 22시간 중에서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3곳에 나눠서 해서 그 분야가, 그런데 그것도 뭐 다양해요. 분야가 뭐 환경 활동도 했다가 또 뭐 남을 도와주는 뭐 활동도 했다가 가르치는 활동도 했다가 해서 좀 일관성이 조금 결여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이 있긴 한데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단체 활동이라서 개인이 진로 활동을 좀 찾아서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는 보통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부터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보고 느낀 게 우리 학생의 마음은 느껴지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 선생님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3번째로 지망했던 동국대 통계학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제가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지금 동국대학교 좀 가장 좀 계속 얘기하고 네.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 준비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별 2개 줬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요, 별 3개. 그리고 수능 준비도는 이제 동국대 통계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동국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께서 요목조목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동국대의 특징과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우리 학생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전 가능성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자,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학생이 고3이 되는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경쟁률은 2015학년도에 4대 1이었고 올해는 8.6대 1이었습니다. 2016학년도에는요. 전형 방법은 여기가 지금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국수형과 전과목을 평가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2, 3명의 면접위원이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등을 평가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날 좀 잘 혼동이 되는 것이 발전 가능성인데요. 그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이나 리더십 등을 동국대에서는 본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은 1.57등급이고요. 1.98등급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을 하고 또 면접이 섞여 있기 때문에 1.8등급이 합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 정도로 평가해 봤습니다.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생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네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자,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알아봤으니까요. 네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만한 대학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제가 추천하는 대학과 전형은요. 네. 우선은 국민대 수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또는 수학과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국민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국민대는 자 8명, 수학과 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이건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 40%에 학생부 교과 6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과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학년별 동일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하는데요.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평가합니다. 전년도에는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등급 초반에 합격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요. 그와 같겠고요. 추천 사유는 제가 이제 현재 교과 성적과 비교과의 그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성적, 지금 교과와 비교과로 지원 가능한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적합한 학교를 설명드렸지만 노력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우수한 학교,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도 갈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학과를 원하기 때문에 수학과 나와서 뭘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가 이제 질문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 수학과 외에도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여기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로 나누어서 선발하거든요. 그중에서 자연 부분 15명을 모집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비교과를 활성화시키고 교과 성적을 높여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도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숭실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숭실대도 역시 학생의 그 전공 후에 수학과에 관련한 그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나 수학과를 제가 둘 다 추천을 해드렸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둘 다 8명씩 모집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학생부 종합, 이건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숭실대는 늘 그렇듯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5, 35 학생한테 좋죠. 수학이 35니까 25, 25의 비율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를 종합 평가하는데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하고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2015년도 합격자 교과 평균을 보면 물론 이건 종합 전형이지만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는 2.1등급, 수학과는 조금 높아서 1.8등급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부합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대 수학과와 숭실대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수학과도 함께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1학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우리 학생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 로드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학생부 로드맵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교과 로드맵입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는 1.5등급 또는 1등급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 1.5등급 정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로드맵입니다. 수상 경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과학 분야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분야에 조금씩 다 관심을 뒀지만 수학, 과학 분야에서 학업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탐구 결과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시대회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입상을 하거나 또는 탐구 결과물을 산출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반장을 한다든지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리더십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 주도의 자율 동아리를 하면 어떨까?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서 한다는 뜻이 뭐냐면 한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진로 활동,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진로 활동을 좀 해서 기록을 남기면 좋겠고요. 독서 활동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영학 서적을 조금 더 읽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수학만 읽지 말고 통계나 경영에 관련된 서적을 읽어준다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그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야말로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상담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네.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